여러분, 제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그 남자 때문에 집안 망칠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사람 사기꾼이라니까요? 시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예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이에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서울 골목 어귀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미, 튤립, 카네이션을 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죠.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22살 때 사랑했던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이 제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호? 순자야, 나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50년이 흘렀는데도 제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저는 다시 사랑에 빠졌어요. 이 나이에도요. 하지만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그 남자 이상해요? 저 사람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재산 다 빼앗길 거예요. 재산이요? 무슨 재산이 있다고.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사기꾼한테 당하고 계세요? 거짓말도 했어요. 저와 그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죠. 왜 그랬을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며느리는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필사적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어딘가에 이직을 했어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밤 며느리가 혼잣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것도 다 내 거야.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였는지, 저와 그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어느 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걸 봤어요. 그날 정말 속이 뻥 뚫렸답니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속도 시원하게 뚫리실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김순자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죠. 아이고, 오늘도 시작이네. 익숙한 통증이었어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1층이 꽃집이었거든요. 해바라기 꽃집. 간판은 색이 많이 바랬지만 할머니에게는 30년을 함께한 소중한 곳이었죠. 문을 열자 꽃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장미, 튤립, 카네이션이 섞인 향기였어요. 할머니는 이 순간을 제일 좋아했죠.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거든요. 너희들 잘 잤니? 할미가 왔다. 할머니는 꽃들한테 말을 걸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자꾸만 꽃들한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물을 줬습니다. 시든 잎은 조심스럽게 떼어냈고 줄기를 다듬고 물을 갈아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졌죠. 오늘도 예쁘게 피워야 한다. 손님들이 좋아하셔야지. 꽃 정리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봤어요. 골목 어귀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할머니는 작은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이맘때 일어나서 같이 차 마시곤 했는데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차갑게 식어 있었죠. 심장마비였대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려왔지만
뭔가 달랐어요. 남편이 있을 때처럼 집안이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정미영이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 아침 차렸어요. 응, 지금 올라간다.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작은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흰 쌀밥, 된장찌개, 김치 몇 조각, 계란 프라이 하나. 간소한 아침이었죠. 며느리는 밥상을 내놓고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건너편 빈자리를 봤죠.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여보, 밥 먹자. 할머니는 빈자리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러고는 숟가락을 들었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왠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삼켰죠.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싱크대에 놨어요.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가게 보세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할머니는 그걸 눈치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며느리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시 꽃집으로 내려갔어요. 오전 9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에 영업 중 팻말을 걸었죠.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학생들, 엄마 손잡고 가는 아이들. 모두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서랍을 슬쩍 열었어요. 그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할머니와 한 남자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대학 캠퍼스 앞이었습니다. 뒤로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봄날이었나 봐요. 민호야. 할머니는 사진 속 남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더군요. 5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22살의 김순자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어느 가을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이거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고개를 들어보니 남학생이 필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깔끔한 인상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 거였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 같은 과 강민호라고 해요. 4학년이고요. 선배님이셨네요. 저는 김순자예요.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햇살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어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만 나눴는데 어느새 같이 차를 마시게 됐고 함께 캠퍼스를 걷게 됐죠. 순자 씨는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글 쓰는 일 하고 싶어요. 시인이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되거나요. 멋있네요. 저는 아버지 사업 도와드릴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나 봐요? 네, 작은 무역회사예요. 별로 크진 않지만요. 민호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저녁 한강 둔치를 걷다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네, 나 널 좋아해. 순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저도 선배님 좋아해요. 민호는 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둘은 연인이 됐어요. 그 후로 매일 만났습니다. 손잡고 캠퍼스를 걸었고 주말엔 한강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영화도 보러 갔죠.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에서 민호가 말했어요. 순자야, 나랑 평생 같이 살자. 응. 졸업하면 결혼하자.
약속이야. 응, 약속.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학년 봄이었어요. 민호가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죠. 순자야.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빚이 엄청나. 수십억이래. 나 학교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민호야, 같이 해결하자. 우리. 안 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너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순자야, 미안해. 그날 밤 민호는 사라졌어요. 편지 한 장만 남기고요. 순자야, 미안해.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 행복하게 살아.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해. 사랑했어. 민호. 순자는 울었습니다. 며칠 밤을 울었죠. 민호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민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집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순자는 1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랑. 현재로 돌아왔어요. 꽃집 문이 열렸거든요. 순자야, 왔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황급히 서랍을 닫았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죠. 오늘 뭐 사러 오셨어요? 장미 좀 주라. 손주 생일이거든. 아이고, 그래요? 예쁜 걸로 골라드릴게요. 할머니는 일어나 장미를 골랐습니다. 빨간 장미가 제일 싱싱했거든요.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리본도 예쁘게 달아줬죠. 여기요. 손주분한테 잘 전해주세요. 그래, 고맙다. 얼마야? 15,000원이에요. 단골 할머니는 돈을 주고 나가셨어요. 할머니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햇살이 따뜻했어요. 골목 어기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잘 살고 있니? 행복하니?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이 몇 명 더 왔다 갔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카네이션을 사갔고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 선물용 꽃다발을 주문했어요. 할머니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영업 중 팻말을 뒤집어서 준비 중으로 바꿨죠.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85,000원.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였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놨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방문이 닫혀 있었죠. 할머니는 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잠깐 봤어요.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재미없더라고요. 밤 10시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갓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일 청소해야겠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민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느낌. 순자야,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모두 50년 전 이야기였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 어기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죠.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새로 들어온 장미가 많았거든요. 큰 박스 2개가 가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스를 열고 장미를 하나하나 꺼냈어요.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분홍 장미. 색깔별로 분류해서 물통에 꽂았죠. 이 녀석들 참 예쁘네. 오늘 잘 팔리겠어. 줄기를 가위로 사선으로 잘랐습니다. 물 흡수가 잘 되라고요. 시든 잎은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오전이 되었더군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보리차였는데 따뜻하니 목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창밖을 봤어요. 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바빠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손님 쪽을 보지 않은 채 장미잎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기,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목소리였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미 한 다발 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 손에 쥐고 있던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죠. 문 앞에 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회색 정장에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 할머니는 알아봤습니다. 민호?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자? 둘은 그렇게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정말 너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을 뻗었는데 그 손도 떨리고 있었죠. 순자야, 나야, 민호야.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거든요. 가게 벽에 손을 짚어야 했죠. 할아버지가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여기 앉아.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민호야, 어떻게 여기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할아버지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자야, 보고 싶었어? 너무 오래 찾았어. 할아버지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너 결혼했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못했어. 왜? 너밖에 없어서.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50년 전 그때처럼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할머니가 진정했어요. 티슈로 눈물을 닦았죠. 미안해. 너무 놀라서. 아니야. 나도 그래. 할아버지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 아니, 차라도. 할머니는 일어나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어요. 보리차를 2잔 따라왔죠. 여기 앉아. 둘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할아버지가 먼저 물었어요. 그냥 살았지. 결혼하고 아들 낳고 남편 떠나보내고.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어? 응, 오래전에. 미안해. 괜찮아. 착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너는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도망쳐서. 괜찮아. 어쩔 수 없었잖아. 아니야. 나 겁쟁이였어. 너한테 짐이 될까봐 도망쳤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빚은 다 갚았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오래 걸렸어. 밤낮 없이 일했어. 그리고 다시 사업 시작했지.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아.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둘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요. 어느새 오후가 됐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됐네.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언제 다시 올 거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죠. 내일 와도 될까? 그럼.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뒤돌아서 할머니를 봤어요. 순자야. 응? 보고 싶었어? 정말로. 나도. 할아버지가 나갔어요. 딸랑.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민호야. 정말 너였어. 그날 저녁 할머니는 층계를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놨더라고요. 할머니는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입맛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밥맛을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손님 많았어요? 응. 그럭저럭. 할머니는 멍하니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뭐지? 오늘 무슨 일 있었나? 며느리는 의자에 앉아 할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 괜찮으세요? 표정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할머니는 얼버무렸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며느리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편지가 몇 통 들어 있었죠. 전기요금 고지서, 통신사 청구서,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 한별테크 주식 배당금 지급 안내. 며느리는 멈칫했어요. 한별테크? 주식?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온 거였어요.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주주 김순자, 보유 주식 대량, 배당금 천문학적 금액. 며느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대체 얼마야? 며느리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어요. 한별테크.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한별테크,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국내 상위권. 회장 강민호.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보유 주식수와 현재 주가를 입력했죠.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수천억?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고. 며느리는 다시 편지를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주주 김순자, 어마어마한 지분. 이걸 내가 가져야 해. 며느리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편이 상속받고 그럼 내 거나 마찬가지잖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건강했어요. 한참은 더 사실 것 같았죠. 안 돼. 너무 오래 걸려. 며느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했습니다. 원래 자리에 놔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해. 들키면 안 돼. 계획을 세워야 해.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 꽃집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며느리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꽃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누구지? 저 할아버지. 며느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꽃집 문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죠. 시어머니가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환했어요. 며느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저 할아버지가 누구지? 며느리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고 있었죠. 며느리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남자를? 며느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딸랑, 시어머니 누구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손을 뺐습니다. 아, 이분은 옛날 친구야.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훑어봤습니다. 깔끔한 정장, 고급스러운 시계, 여유로운 분위기. 강민호. 며느리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됐어요. 강민호. 한별테크 회장 강민호?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이 할아버지가 그 한별테크 회장?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접근한 이유가 그 주식 때문이잖아.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가 저 사람한테 넘어가면, 재혼이라도 하면 그 재산이 내 거 못 돼. 며느리는 억지로 웃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이시군요. 자주 오시나 봐요? 가끔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 위에 일 있어서요. 잠깐 올라오세요. 지금? 네, 급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응, 괜찮아. 할머니는 며느리를 따라 층계를 올라갔어요. 거실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저 할아버지 누구세요? 친구라니까. 친구요? 남자친구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시어머니 나이가 얼마신데 남자를 만나세요? 며느리 말투가 차가워졌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 사람 조심하세요. 뭔가 수상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후로 민호는 매일 꽃집에 왔어요. 월요일엔 장미 한 송이, 화요일엔 튤립 한 송이, 수요일엔 카네이션 한 송이. 이 꽃 주세요. 또 오셨어요? 응, 매일 올 거야. 할머니는 꽃을 싸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 나이에 왜 이러는 거야?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가 물었어요. 순자야, 나랑 산책 좀 할래? 그게 한강 둔치만 좀 걸어. 응?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민호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둘은 한강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변역에서 내렸죠. 둔치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 가족들. 민호와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강물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민호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손을 빼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따뜻했거든요. 순자야.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어요. 민호도 멈춰섰습니다.
할머니를 똑바로 봤죠. 이번엔 널 지켜줄 수 있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뭐가 걱정이야?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자식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할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민호는 할머니를 마주 봤습니다. 순자야, 그게 중요해? 우리 인생인데. 그래도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할머니는 고개를 떨궜어요. 손주들도 있는데 창피하잖아요.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민호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50년 기다렸어.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할머니는 울먹였어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당신은 쉽게 말하지만 저는 무서워요. 또 잃을까봐. 민호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안 떠날게. 약속해. 할머니는 민호 품에서 울었어요.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저녁이 됐어요. 할머니는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민호 손길이 계속 생각났죠. 그날 저녁 며느리가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장 봐왔어요. 며느리는 짐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봤죠. 할머니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밝았어요. 뭐지? 저 표정? 며느리는 꽃집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장미 한 송이가 물병에 꽂혀 있었죠. 꽃집인데 당연하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시어머니, 오늘 밖에 나갔다 오셨어요? 응? 아, 잠깐. 어디 가셨는데요? 그냥 산책. 할머니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빨개졌죠.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산책? 혼자? 며느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왜 저래? 그때 우편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편지. 며느리는 다시 한번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한별테크, 회장 강민호.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강민호를 검색했죠. 기사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한별테크 강민호 회장, 업계 선두 유지, 반도체 시장 호황, 한별테크 최대 수혜, 사진도 있었어요. 정장 입은 강민호의 모습이었죠. 며느리는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 사람, 저번에 꽃집에 온 그 할아버지랑 얼굴이 비슷했어요. 아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한별테크 회장이 맞네. 며느리는 더 검색했습니다. 강민호 회장 개인 자산. 기사를 읽었어요. 며느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접근했다고? 며느리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왜 그럴까? 시어머니한테 뭐가 있길래. 그때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 사람이 주식을 되찾으려고 접근한 거야.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주식을 돌려받으려는 거지.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가 저 사람한테 넘어가면 주식을 다시 넘겨줄지도 몰라. 아니면 재혼이라도 하면. 며느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럼 그 엄청난 재산이 내 손에서 영영 벗어나는 거잖아. 며느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를
어떻게든 시어머니한테서 떼어놔야 해. 며칠 후 월요일 오후였어요. 민호가 또 꽃집에 왔습니다. 순자야, 어서 와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민호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저녁을? 응. 좋은 식당 알아뒀어.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호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딸랑, 시어머니 또 오셨네요? 며느리가 꽃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를 보며 차갑게 웃었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며느리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 잠깐 위로 올라오세요. 지금? 네, 급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민호를 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다녀와. 할머니는 며느리를 따라 층계를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저 할아버지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친구니까. 친구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저 사람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냐? 저 사람. 수상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시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며느리는 한 발 다가섰어요. 혹시 시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재산이 있다고.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저 알아요. 며느리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주식 갖고 계시잖아요. 한별테크 주식이요.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우편물 봤어요. 배당금 통지서요. 며느리는 팔짱을 꼈어요. 저 할아버지가 그 회사 사람인 것 같아요. 주식 되찾으려고 시어머니한테 접근한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호는 그런 사람이. 민호요? 이름까지 알고 계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시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나이에 남자한테 속으시면 어떡해요? 할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5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며느리는 할머니 어깨를 잡았어요. 시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이제 그만 내려가라. 할머니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저렇게까지 반응하다니. 정말 저 할아버지한테 넘어간 거야. 며느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할머니는 꽃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호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정말 주식 때문에 온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어.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민호는 할머니 표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오늘은 내가 갈게. 푹 쉬어. 미안해. 아니야. 내일 봐. 민호는 꽃집을 나갔어요.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매일 가게 문 앞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민호가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 전화번호를 바라봤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괜찮을까? 혹시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순자야, 꽃 좀 주라. 네, 어머니. 어떤 거 드릴까요? 할머니는 장미를 골랐어요. 단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혹시 요즘 남자분 만나고 계신 거야? 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소문 들었거든. 무슨 소문이요? 단골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며느리가 말하더라고. 순자 씨가 수상한 남자한테 속고 있다고.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그 남자가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 주변에서 말려야 한다고. 할머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순자야, 조심해야 해.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 단골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주면 안 돼. 알았지? 네. 할머니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나가고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소문을 냈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또 다른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사장님, 카네이션 주세요. 네. 할머니가 꽃을 싸주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조심하셔야 해요. 네. 이 동네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돌아다닌대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린대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도 혼자 사시니까 낯선 사람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나가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들 나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녁이 됐어요. 할머니는 층계를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며느리 옆을 지나쳐 자기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불렀어요.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요즘 그 할아버지 안 오시던데요? 며느리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저 사람 정말 수상했거든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시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요즘 노인 상대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대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특히 외로운 노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래요. 며느리는 일어나 할머니 앞으로 왔어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할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코웃음 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5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동안 뭐 했는지도 모르면서. 할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으면 50년 전에 왜 도망갔겠어요? 며느리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빚 때문에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친절하게 굴면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말에 일리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속지 마시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호가 정말 나를 속이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주식을 되찾으려고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궜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며칠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꽃집에서 장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였습니다. 할머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순자야.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왜 왔어? 할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할머니도 놀랐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멈칫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어.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를 보지 않았죠. 민호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순자야, 나 봐봐. 뭐가 문제야?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호야. 응? 너 왜 나한테 온 거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무슨 말이야? 주식 때문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얼굴이 굳었어요. 주식? 한별테크 주식? 내가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할머니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줘. 알고 있었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응, 작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고 있었어. 역시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들어봐.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할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주식 되찾으려고 온 거잖아. 나한테 잘 보여서 주식 돌려받으려고.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순자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5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거야? 할머니는 소리쳤어요. 민호는 할머니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가줘. 제발.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순자야. 나가달라고.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순자야. 너 때문에 온 거야. 주식 때문이 아니라.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너만 생각했어. 민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랑.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손을 짚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민호야. 미안해. 하지만 나 어떻게 믿어?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할머니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매일 꽃집 문을 열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미를 정리하면서도 손님을 받으면서도 민호 생각뿐이었죠.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민호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나가달라고 소리쳤을 때 민호 표정, 상처받은 눈빛, 떨리던 목소리. 순자야, 너 때문에 온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하얀 봉투였는데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죠.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50년 전 그날을 기억해? 나는 너한테 편지 한 장 남기고 도망쳤어. 비겁했지. 정말 비겁했어.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겁이 났어. 아버지 빚이 얼마나 큰지 알았거든. 너까지 끌어들일 수 없었어. 나는 떠났어. 부산으로 갔지. 공사판에서 일했어.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 밤에는 편의점에서도 일했어. 잠은 4시간만 잤어. 10년이 걸렸어. 빚을 다 갚는데 10년이 걸렸지. 그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너는 잘 살고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났을까? 행복할까? 빚을 다 갚고 나서 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 반도체 부품 제작이었어. 처음엔 정말 작았어. 단칸방에서 나 혼자 시작한 거였지. 하지만 다행히 잘 됐어. 점점 커졌어. 직원도 생기고 공장도 생기고. 그때 나는 회사 이름을 지었어. 한별테크. 한별은 너 이름에서 따온 거야. 순자의 순수한 별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회사 설립할 때 주식을 만들었어. 절반은 내 이름으로, 절반은 너 이름으로. 순자야, 너는 몰랐겠지만 50년 동안 너는 이 회사 주주였어. 나는 매년 배당금을 너 계좌에 넣었어. 은행 통장도 만들어뒀어. 언젠가 너를 찾아서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10년 전부터 너를 찾기 시작했어.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 수백 명을 찾아갔어. 하지만 너는 없었어.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내가 꽃집을 한다는 걸. 해바라기 꽃집이라는 걸. 나는 바로 달려갔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너를 봤을 때, 시간이 멈췄어. 5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 순자야, 나는 주식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주식은 원래 내 거였어. 내가 돌려주려고 한 거야. 나는 너 때문에 왔어. 너를 보고 싶어서,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 이 나이에 사랑이 이상할 수도 있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너밖에 없어. 50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순자야,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설명할 기회를. 내일 오후 3시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기다릴게. 대학교 정문 앞 벤치. 올 수 있으면 와줘. 오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제발 와줘. 사랑해. 민호.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르륵 주르륵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민호야.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를 의심해서. 미안해.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내일 가야지.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가도 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도 나이 들었잖아.
나만 늙은 게 아니야. 할머니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벤치가 보였습니다. 50년 전 그 벤치였죠.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봤죠.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와줘서 고마워. 민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민호 앞에 섰습니다. 민호야, 내가 미안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를 의심해서 못 믿어줘서 정말 미안해. 민호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내가 50년이나 떠나 있었는데.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서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편지 다 읽었어? 응, 다 읽었어. 할머니는 민호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날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당연한 거야. 널 어떻게 잊어. 민호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순자야, 나랑 같이 살자. 이번엔 정말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같이 살자. 둘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영아, 할 말이 있어.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나 민호랑 같이 살 거야.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그게 무슨,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제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그러시려고요? 응, 그럴 거야.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너희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별테크에서 면접 합격 통보였어요. 며느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됐어, 됐어. 며느리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한별테크 붙었어. 정말? 축하해.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회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어. 시어머니 주식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그 회장을 만날 수 있어. 며느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새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며느리는 가방을 챙겼어요. 시어머니 주식 반드시 지켜야 해. 한별테크 본사는 거대했습니다. 며느리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죠. 여기가 한별테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입사원 명찰을 받았어요. 신입사원 교육은 층에서 진행됩니다. 며느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교육장에 도착했어요. 큰 강당이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며느리도 앞쪽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이 나올까? 저 사람을 직접 볼 수 있을까? 며느리는 긴장했습니다. 오전 교육이 시작됐어요. 회사 소개, 사업 분야, 조직 구조. 며느리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며느리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실까요? 글쎄요. 대기업 회장이 신입사원까지 신경 쓸까요? 며느리는 불안했어요. 못 볼 수도 있겠네. 오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우리 회사 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대 연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씩 임원들이 입장했어요. 재무이사 김영수 이사님입니다. 인사 담당 상무 박지연 상무님입니다. 며느리는 지루해하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무대 중앙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며느리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 사람, 강민호였습니다. 시어머니 꽃집에 왔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어요. 며느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짜 회장이었어. 강민호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별테크 회장 강민호입니다. 신입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며느리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회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강민호는 신입사원들을 둘러봤어요. 그때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호는 멈칫했어요. 며느리를 알아본 거였죠. 며느리는 더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봤어. 강민호는 잠시 며느리를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을 이었어요.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민호는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저 사람이 진짜 회장이었어. 그럼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주식이.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교육이 끝나고 며느리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어요. 진정해.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별테크 주가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주식수를 떠올렸어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저 회장이랑 재혼하면 그 엄청난 재산이 다 저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시어머니를 저 회장한테서 떼어놔야 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첫 출근 어땠어? 며느리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며느리는 남편을 소파에 앉혔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 회장이랑 재결합하려는 것 같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지.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이 물었어요.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방법이 있어. 다음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꽃집에 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층계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할머니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왜 왔니? 시어머니, 제가 어제 한별테크 첫 출근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축하한다. 며느리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시어머니, 저 회장님 봤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정말 그분이랑 재결합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럴 거야. 며느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어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뭘? 그분이 진심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그만해. 안 돼요.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큰데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사람이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라고요.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나가라. 시어머니, 나가.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계단을 내려가며 이를 악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저 사람한테 빠졌어. 이러다가 정말로 재산을 다 빼앗길 거야. 며느리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죠. 어느 날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떴습니다. 전 직원 대상 특별조회. 일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참석 필수. 며느리는 공지를 봤어요. 특별조회? 무슨 일이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어요. 며느리도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발표일까? 강당이 가득 찼어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죠.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며느리는 긴장했습니다. 먼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문이 열렸어요. 강민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짝. 강민호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강민호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50년 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믿어줬습니다.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강민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떠났습니다. 빚 때문에 제 미래가 불안해서. 강당이 숙연해졌어요. 50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잊지 못했습니다. 강민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며느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민호는 옆문을 향해 손짓했어요. 모시겠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걸어 나왔어요.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며느리는 그 할머니를 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딸그랑. 옆 사람이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강민호 옆에 섰어요. 강민호는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개합니다. 김순자 여사님입니다. 강민호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분은 우리 회사 공동 창립자이십니다. 며느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공동 창립자? 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최대 주주 중 한 분이십니다. 며느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강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50년 전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절반을 이분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숙연해졌어요. 이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이분은 우리 회사 주주였습니다. 강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민호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발표하고 싶습니다.
강민호는 직원들을 봤어요. 저와 김순자 여사님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짝.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며느리만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할머니는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직원들을 봤어요. 저는 50년 전에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죠.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쪽을 봤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강민호를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속지 말라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심이 뭔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수가 더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짝.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며느리만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둘은 직원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계속됐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조회가 끝나고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강당을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럴 수가. 며느리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시어머니를 저 회장한테서 떼어놓으려고 소문내고 거짓말하고. 며느리는 울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집으로 와. 당장.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택시를 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회사에서 발표했어.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동 창립자래. 최대 주주래.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 회장이랑 공식적으로 재결합 발표했어.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우리 어떻게?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소파에 앉았어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함께 왔습니다. 거실에 며느리와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시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민호도 옆에 앉았죠. 할 말이 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할머니를 봤어요. 나 민호랑 결혼할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너희한테 줄게. 나는 나갈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하지만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받습니다.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너희도 나도.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이제 며느리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와 민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민호가 할머니 어깨를 안았습니다. 힘들었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는 민호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이야. 민호는 웃었어요. 응. 우리 시작.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5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꽃집을 정리했어요. 오랜 세월 운영했던 가게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해바라기 꽃집. 간판을 내리는 날 할머니는 잠시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보낸 3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가 옆에 섰습니다. 아쉽지? 응. 조금. 할머니는 민호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괜찮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 민호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응. 고마워. 며느리와 아들은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너무 좁았죠. 며느리는 한별 테크를 그만뒀어요. 회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 회장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졌고 며느리가 반대했다는 것도 다들 알게 됐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며느리는 매일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너무 심했나? 어느 날 밤 남편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번호를 한참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죠.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민호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따뜻한 집이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호는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훤히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강을 바라봤어요. 예쁘다. 마음에 들어? 응. 정말 좋아. 할머니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이런 곳에서 살게 해줘서 당연한 거야. 50년 동안 못 해준 게 너무 많아. 민호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민호가 함께 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재산의 절반은 민호에게. 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순자야, 그건 원래 내 거야. 내가 받을 수 없어. 아니야.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는 아들에게.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야, 그래도 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미워할 수는 없어.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며느리 이름으로는 한 푼도 안 돼. 변호사가 받아 적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할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민호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아들한테 연락할 거야?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아직은 아니야. 언젠가는? 응, 언젠가는.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민호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민호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친구 몇 명만 초대했죠. 할머니는 은은한 베이지색 한복을 입었어요. 민호는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민호는 할머니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순자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호야. 둘은 키스했어요. 50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할머니와 민호는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예쁘다. 할머니는 벚꽃을 올려다봤어요. 50년 전에도 벚꽃 보면서 걸었었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그때는 젊었는데. 할머니는 웃었어요.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네. 민호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함께니까. 둘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머리 위에 꽃잎이 앉았죠. 민호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순자야. 응? 행복해? 할머니는 민호를 봤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 민호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50년 기다렸잖아. 할머니는 민호 품에 안겨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문자를 바라봤어요. 민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한테서 온 거야? 응.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답장할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민호가 할머니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응.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응? 우리 매일 행복하자. 민호는 웃었어요. 당연하지. 매일매일 행복할 거야. 둘은 그렇게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할머니와 민호는 매일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5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요. 가끔 옛날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여행도 다녔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민호가 옆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꿈만 같았거든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보며 행복해했죠. 며느리와 아들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요.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민호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5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지만 기다린 만큼 더 소중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다시 만나게 해줘서 이제 평생 함께하자. 그리고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민호 손을 꼭 잡고요. 이렇게 김순자 할머니와 강민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룰 수 있었죠. 세상에는 나이로 사랑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언제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